아, 그래요. 예, 예, 논평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예. 저는 오늘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죠. 예, 예. 네, 주택 임대차 보호법 시행 직전에 인상률 상한에 3배에 가깝게 전세 보전금을 올렸습니다. 예, 위선도 이런 위선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 국민 피눈물 나는 사정에도 가차없이 임대차법을 밀어붙이고 세입자하고 집주인을 편가르며 내 집 마련에 사다리를 걷어찬 정부였습니다. 국민을 범죄자 취급하면서 대출도 받지 못하게 하더니 문재인 정권은 이제 와서는 자신들만 어쩔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봐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상조 같은 인물은 재벌 저격수였습니다. 근데 지금 알고 보니까 전세금인,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전세금 인상 호소인이었습니다. 김상조. 인상호소이. 전세금 인상 호소인. 아, 저게 썸네일에 웃고 있는 모습이 돈이 좋기는 좋은가 봐요. 예, 참 누구를 꼭 닮았죠. 예, 재벌 고발하는 시민단체에 일하면서 누가 김상조가 어찌 현금 7억을 모았을까요? 그러니까 재산 형성 과정을 파보면은 똥내가 진동할 듯 합니다. 이런 놈이 대한민국 경제를 쥐락펴락했다는 게 슬픈 현실입니다. 아니, 이런 놈을, 임명한 예. 문재인이는 더 슬프다 못해 분노를 느끼고 있을 겁니다. 우리 국민들이. 이런 놈을 더 하지 않습니까? 솔직하게. 예. 그러니까 지금 청와대 비서실장 출신 임종석이도 취직 한번 안 한 놈이 어떻게 딸내미를 비싸기로 소문난 국제학교 보내고 1년에 1억 이상이 든다는 미국의 미래로 유학을 보냈겠습니까? 거기다가 명품을 휘감았던데 사진 유튜브에 딸내미 명품 휘감은 거 여러 차례 아마 우리 동지 여러분들도 봤을 겁니다. 근데 지금 임종석이는 페이스북만 하고 있는 무직자입니다. 그죠? 어쨌든 이 청와대 애들 하는 일에 분노하지 않을 국민이 없다고 봅니다. 이건 청와대 최고의 인사조차 지키지 않는 그런 정책을 우리 국민들한테 믿고 따르라고 한 셈입니다. 지금의 국민적 분노와 허탈감은 김상조의 부적절한 처신 그 자체를 넘어서 문재인 정권의 반복된 핀셋, 뒷북, 땜질 정책으로 시민들의 주거난이 더 심각해지고 부동산 같은 그런 자산 불평등이 더욱 심각해진 것에서 비롯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김상조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뭐시기 뭐예요? 참여연대에서 활동을 했죠. 1999년에 참여연대 거기서 김상조가 맡은 게 경제민주화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았어요. 그게 재벌개혁 감시단장 같이 겸임을 했는데 거기다가 또 소액주주 운동을 갖다가 김상조가 이끌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소장 이런 거 김상조가 다 역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재벌 저격수로 불린 인물이 김상조다. 경상도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2017년이죠. 이 문재인 정권의 초대 공정거래위원장으로 김상조가 취임을 합니다. 그리고 3년 후에
2019년 6월 달에 청와대 정책실장에 문재인이가 그 자리에 앉히게 됩니다. 근데 이 김상조가 임대차 3법, 임대차 3법이라는 게 뭡니까? 계약 갱신 청구권하고 전월세 상한제하고 전월세 신고제, 이게 임대차 3법이에요. 이 임대차 3법 시행 이틀 전에 48시간 전에 김상조가 소유한 강남아파트 전셋값을 14% 올린 사실이 밝혀짐으로 인해 가지고 청와대가 난리가 난 거였어요. 그게 이제 일간신문에 보도가 되니까 하루를 견디지 못하고 사의 표명을 한 겁니다. 임대차 3법 시행 이틀 전에 전셋값을 14%나 기습 인상한 그 김상조. 이게 신도시 지정 이런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투기한 LH 직원들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이게 전부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개인적 치부를 일삼던 그런 행태로 보면은 제가 볼 때는 김상조가 큰형이고 LH 직원들은 동생들쯤 될 겁니다. 이런 것들한테 부동산 정책을 이 정권이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잡으라는 부동산은 잡지 않고 지들 치부할 땅과 지들 집만 움켜쥔 꼴이 된 겁니다. 이게 문재인 정부가 주장하던 공정이란 말입니까? 이게 정의란 말입니까? 이게 평등이란 말입니까? 이 인간들 정말로 촛불을 모아서 태워 죽일 놈들입니다. 이 더러운 놈들. 그러면서 죄송하다고 김상조가 한마디 했습니다. 국민들 보고는 전셋값 안정시키라고 법으로 강제하고 처벌까지 하겠다더니 김상조 같은 놈은 높은 자리에서 해먹을 거 다 해먹으면서 김상조가 만든 법을 이용해 먹은 놈이 죄송하다고 해먹을 만큼 다 해먹고 나가겠다면은 그만이냐 이거예요. 그 김상조 그 사진 한번 보세요. 면상이 관상학적으로 보게 되면은 그런 관상을 무슨 관상이라고 그 선생님 얘기하는 줄 아세요? 그 김상조 관상은 사진은 좀 그 잘라봤는데 그런 관상을 가르쳐서 쥐새끼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쥐새끼상이라고 하는 거는 관상학적이 뭐냐면은 돈 빼먹는 선수예요. 돈 빼먹기에 잘 어울리는 관상이 쥐새끼상인데 그 쥐새끼상의 대표적인 인물이 김상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도둑놈이 옷간을 맡아서 착살 내더니 악법 중에 악법, 부동산 3법을 주도한 놈이 부동산 3법을 회피하기 위해서 그 시행하는 코앞에서 전세금 가지고 장난을 친 거예요. 온갖 선동으로 혼자 잘난 척 하더니 오란지 푹 내리고 죄송하다고 청와대를 떠나게 된 겁니다. 이런 저급한 인성의 소유자가 문재인을 보좌를 했으니 그 두목의 행태는 오죽했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선거철이 돼서 서울시장 선거에 화렴정정을 찍어준 인물이 김상조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선거바람에 선무당 칼춤 추듯이 간표 요인이 되니까 그냥 하루도 못 참고 문재인이가 싹둑 잘라버린 거예요. 악덕 전월세 소유자들은 청와대라고 하는 그런 보호막 안전가옥에서 기생하면서 각종 부동산 투기와 같은 그런 부동산 관련 범죄적인 악행을 자행하면서 부동산 대란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거예요. 이 문재인 찬탈 좌파 정부가 망해가는 이유가 바로 이런 거라는 국민을 위한 대통령이 아니라 친인척은 물론
지인 같은 그런 측근들의 범행을 덮어주는 온상으로 그동안 국민들의 분통을 터뜨려온 청와대는 문 닫고 문배는 감옥에 보내고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대통령을 모셔와야 합니다. 어쨌든 이놈들 똥줄이 타긴 타는 모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징해야 됩니다. 박영선이는 이런저런 이유로 자신의 표 떨어지는 소리에 가슴에 물방망이가 솟구치겠습니다. 김상조 이거 성급한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하루를 넘기지 못하고 이렇게 신속하게 처리가 되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찌됐든 선거가 정말 무섭습니다. 선거만 아니었다면 문재인이 뭐라 하겠습니까? 뭐가 문제인데 이지랄 하면서 우리 국민들한테 대들었을 겁니다. 장하성하고 김상조는 경제를 말아먹은 두 매국노였습니다. 이제 그 두 매국노가 떠났습니다. 그런데 왜 박, 범계, 이성윤이, 조국이, 추미애, 그리고 김경수 등등 이런 인물에 대해서 벌벌 떠는 자가 왜 김상조한테 일벌 몇 개를 가했습니까? 서울, 부산, 보궐선거가 두렵긴 두려운 모양이었습니다. 서울시장 선거가 코앞이라고 급했나 봅니다. 조국이랑 추미애는 그토록 발광하고 까불어도 감싸더니만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문재인은 저 경남 양산에 농지 치러 갈 때 농사 지었다고 거짓말하고 농지 치러 가더니만 김상조를 과연 잘라낼 자격이 있나 생각해 볼 일입니다. 그럼 대통령도 문재인도 물러나야 하는 거 아니냐. 누가 잘라야 되는데 자를 사람이 없나? 우리가 잘라야 되는 거야 얘는. 그러니까 사람 하나 경질한다고 국민의 피해가 없어지지는 않을 테고 정책의 가치 좋다 그 신뢰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김상조의 후임자가 이성호인가 이호성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네 배 부르니까 그만 숟가락 놓고 다음 놈 먹으라고 밥상 물려주는 꼴이 된 거예요. 이것도 해전문 인사입니다. 새로울 거 기대할 것도 없습니다. 근데 이호성이 이 인간은 국회 대정부 질의 때 그때 청와대 선수로 출전을 했죠. 그때 경제지표 질문받고 제대로 아는 게 없이 버벅거리는 거 제가 지켜본 적이 있는데 이 인간도 무식 팔로 된 그런 전력이 있는 인간입니다. 후임의 이호성이가 그렇다는 거예요. 1년 전에 뭡니까 그 국힘당의 송은석 의원인가? 예. 그 송 의원이 금년도 경제 성장률 몇 %냐 이렇게 물은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렇게 물으니까 이 인간도 말을 못하고 그냥 얼버무리는 거 이런 상황을 연출한 거를 제가 아주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런 멍청이를 또 경제정책을 맡긴다는 거예요. 이런 인간이 경제 컨트롤 타워에 있다는 것 자체가 저 TV 채널 보면 저런 게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이런 일이 뭐 그런 비슷한 프로가 있죠.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그런 프로에 출연해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청기화집에 범죄들만 모아놓은 거예요. 가뜩이나 갈수록 희망 없는 그런 시장 선거에 이런 자의 일탈행위로 기름을 부어 넣었으니까 이 문재인도 난감해서 경질하지 않을 수 없는 지경에
이러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이미 우리 국민들은 분노해서 그리고 떠난 민심을 돌이킬 수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자뿐만 아니라 현 정권에서 녹을 먹고 있는 자들의 비리는 반드시 발본색원해야 합니다. 문재인 주변에 지금 인물이 하나도 없어요. 전문 대목군 얘들밖에 없죠. 아마추어 정권에서 이제 문재인은 인기고 뭐고 모든 면에서 폭락할 일만 남았습니다. 지금 뭐 문재인 20%, 더불어 성추행당한 지지율이 15%대로 떨어질 겁니다. 어쨌든 보궐선거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산하고 지금 서울하고 보궐선거 하는데 너희들이 싸질렀으면 너희들이 치워야지. 그걸 왜 우리 국민 혈세로 보궐선거를 치르냐 이거예요. 이 나쁜 놈들. 그것도 모자라서 말이지. 이 더불어민주당 당헌당규 바꿔가지고 후보자 내세우고 박영선이는 또 거기다가 뭐 10만 원씩 지급하겠다는 그런 매표 행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박영선이 또 헛소리 한번 했죠. 20대 청년 알바 일자리 없어지는 것도 모르고 마트에 가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무인 시스템을 도입하면 된다. 이런 무식한 소리 하는 그런 인간이 무슨 놈의 서울시를 이끌어 나간다고 시장 선거에 출마를 합니까? 지금 20대들 지금 취직도 못하고 난리인데 그 알바하는 그 자리에 무인 시스템을 갖다 놓겠다는 거예요. 이런 인간이 서울시장에 지금 출마를 한 거예요. 자, 한겨레 신문 출신의 흑석 김의겸 선생님을 실장으로 두고 경제수석, 국토부 장관 겸직해 하고 수시로 기자회견 형식으로 부동산 투기 방법론 강의를 해서 대한민국 국민의 투기꾼화 그리고 전 국토의 투기장화를 도모한다면은 문재인 지지율이 개상승할까요? 이제 우리 국민들은 더 이상 속지 않을 겁니다. 마음도 안 되는 일호령 그런 좌파들을 장관시켜 놓으니까 나라가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블랙리스트 운운하면서 등급도 안 되는 그런 좌파 연예인들 평생 먹고 살만하게 돈 벌어주게 만들어 놓고 무슨 공정입니까? 무슨 공정? 문재인이가 뭐 모두의 대통령? 속된 말로 지랄하고 자빠진 거예요. 좌파들만의 문재인이지. 이 정권 동안 좌파들은 문재인 독재 이용해서 평생 먹고 살 돈 다 벌어서 다 도망가 버렸어요. 잘못은 인정 못하고 전부 남 탓만 하는 무능한 좌파 정권. 이거 쓰레기통에 쳐박아야 정신을 차립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에서 압도적 패배를 해야 이 인간들의 무능과 잘못된 잘못을 인식을 하고 정신을 차릴 텐데 참 애매한 입장입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허경영을 찍어야 될지 박영선을 찍어야 될지 오세훈을 찍어야 될지 투표장 2개가 나오게 되면은 한 장은 접어서 나오겠는데 그것도 안 되겠고 참 난감합니다. 뭐 난감하시면 저 이름 쓰고 찍으세요. 하여튼 뭐 좀 더 기다려봐야죠. 뭐 무슨 또 오다가 떨어질지 모르니까 아직은 지금 뭐 그냥 생각 중에 있습니다. 무슨 뭐 또 선거에 임박해서 지금 뭐 D-Day 7일인가요? 예, 남았으니까 뭐 그때까지 임박해서는 무슨 또 오다가 떨어지겠죠. 7일 아니 9일 남았죠. 예. 그런데 하나 물어볼게요. 예. 지금 이 그 문 변호사는 두목 아닙니까? 두목. 예. 그 부하들만 자르면 됩니까? 두목이 잘못되가 있는데 두목을 잘라야 되잖아요. 근데 두목을 자르지 않아도 지금 얼굴을 한번 보세요.
지금 그 얼굴을 관상을 보면은 예, 예, 간상 좀 봐보세요. 그 예. 관상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이빨이 딱 2개 붙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 생리빨이요. 음, 그리고 지금 얼굴이 부어 있는데 온몸에 지금 병색이 완연합니다. 그 피부가 정상적인 피부가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절대 이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무시하고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귀신이 없는 것 같죠? 귀신이 있습니다. 귀신이 있다는 거 제가 얘기한 거 아니에요. 우리 공자님도 귀신이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귀신의 덕이 위대합니다. 귀신의 말을 우리가 들을 수도 없고 귀신은 눈으로 볼 수가 없지만은 귀신은 있습니다. 그 귀신이 가만둘 것 같아요? 이 부패 무능한 정권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부동산 정책 실패가 왜 생겼는지 이제 우리 국민들 알만하지 않습니까? 지금 문재인 정권 들어서서 대한민국 공무원 대다수가 지금 부패가 됐습니다.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부패가 돼가지고 LH 사태도 터졌고 보이지 않는 불법 탈법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런 인간들이 덕세를 하니까 좌파 생태계가 완전히 좌파 생태계라고 하는 그런 이 말을 듣는 거예요. 요소요소에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물 들어왔을 때 지들끼리 다 헤쳐먹고 불법 탈법 비호해주고 그리고 정권 끝나면은 그 피해는 대한민국 국민과 국가가 고스란히 또 안게 됩니다. 악취가 진동하는 저 파란 집, 붉은 집 정말 역대 대통령 중에 역대 정권 중에 문재인 정권 최악입니다. 온갖 제약을 저지른 이 인간들 역사는 두고두고 심판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논평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